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수능 영어 특강 파트 1의 7번째 강의입니다. 2021학년도 37번 문제가 바로 그 대상으로서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접쓰기 문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간접쓰기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학습방법 안내라는 책자에 간접쓰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교육부도 보도자료에서 간접쓰기 문항은 글의 흐름 순서, 문장 삽입, 문단 요약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와 또 수능영어 특강의 파트 1, 그 중에서도 2021학년도 수능영어 문제 분석과 독해 방법은 강의 계획 안내라는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잘 소개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들과 문장들이 쓰여져 있는 이런 문제로서 배점도 3점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책에서,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즉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어렵는가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32번, 33번의 경우에 우리가 문단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토픽 센텐스, 이런 토픽 센텐스들이 있었습니다. 토픽 센텐스는 바로 문단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바꿔 얘기한다면 전반적인 요약이 토픽 센텐스인데 바로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빠지고 엑스퍼트에서부터 37번이 시작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쓰기 글의 흐름 35번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 빠져있고, 또 36번 문제도 바로 두 개의 문장이 빠져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 문제를 이제부터 우리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순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 무엇보다 오더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더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제시문은 이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3개의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나오는 expert, 2021학년도 올해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도 이 단어들이 expert가 나옵니다. 이건 바로 전문가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더 암기해둬야 될 단어는 expertise. 이거는 바로 전문성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large number는 많은 수라는 뜻이고, measure는 여기 있는 대책, 조치, 기준 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쓰여져 있고, 여기에 promote 밑에 제가 줄을 그었는데, 이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을 복수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어가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복수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다른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더가 쓰여져 있는 경우를 보시죠. 이런 경우에는 단수로 취급해 줘야 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문장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자,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cost effective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저렴하지 않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는 좋은 결과, 이런 걸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에너지 효율 투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에너지 효율, 투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시문의 3개의 문장을 해석했습니다. 앞쪽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건 에너지 efficiency라는 책에서 나왔죠.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에 덧붙인 게 바로 cost effective가 됩니다. 이거를 가리키는 게 바로 this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문단에서 여기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ost effective가 됩니다. 이거 연결하기 위해서 A, B, C를 찾아보니까 여기 같은 말이 나와 있죠. 자, 바로 C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문장 비교적 간단합니다. 콜론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reduction, achieved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reduction과 achieve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경우 이 achieved는 reduction을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입니다. 보통 과거 분사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isolated는 act를 수식해주고 또 imagined도 바로 past 앞에서 수식해주는데 이것은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도 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알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왜 이런 것과 달리 왜 이 경우에는 뒤에 써야 되는가? 이거는 연구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involved가 뒤에서 34번에 우리가 분석했던 문제죠. 뒤에서 수식해주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concerned가 뒤에서 앞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분사는 반드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private cost 여기 나와 있습니다. comparing to가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 해석되어 있는 부분은 비유하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콜린스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이런 분석을 볼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쳐놓은 이유는 바로 이게 콜론입니다. 이 콜론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콜론에 대한 설명. 두 번째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즉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글을 이렇게 조금 전에 해석을 했는데 이 콜론의 역할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세요.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쭉 하고 제일 끝에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의미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를 전부 다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다. 여기 수능에서 이런 것이 주어졌는데 이것만 가지고 A로 갈 건가 B로 갈 건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36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larger purpose of war 연결이 돼 있죠. political과 political이 연결이 돼 있죠. will과 will이 연결이 돼 있어서 비교적 찾아가기가 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시 전문 학원에서 이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변별력 있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그 이유는 조사해 보니까 37번이 들어갑니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즉 이 둘 중에 어느 것으로 가야 되는지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어려울까요? 자, 여기 이거는 여기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externalities는 없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사전을 찾아봤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뜻들이 여기 혼재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와 같이 단서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결되는 말을 찾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앞부분에서 이미 이 부분 쉬어서 해석을 마쳤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쉽지 않다. 물론 여러분도 쉽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쳤던 것은 사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적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사적 비용을 들여다보고 단순히 그러니까 단지 이것만 들여다보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 말고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어떤 게 있느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적 비용, 어떤 기업이 제조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이런 장비, 기계 장비, 노동력, 원목 등을 구매한 비용이 사적 비용이라고 하면 외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야기한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의 폐수로 인해서 어부의 어획량이 손실됐습니다. 자, 이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이 아니죠. 이거는 외부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이 지출한 사적 비용에 이런 어획량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외부 비용도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이 말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외부성과 외부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우리가 앞에서 찾았던 단어 중에 바로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외부성, 외부 효과.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C번의 private cost와 externalities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수능 국어 문제에 이 외부성이라는 거, 외부성이라는 이 중간에 길기 때문에 제가 잘랐습니다만 나와 있죠?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익이나 손해도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와 같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어 공부와 우리는 영어 공부를 각각 따로 합니다. 그런데 국어 공부에서 단순히 이 문제를 풀고 연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외부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더라면 37번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청소년이 알아야 될 경제용어 100가지 여기 나와 있죠? 외부 효과, 외부성은 같은 말입니다. 이 외부 효과를 조금 더 찾아보면 부정적 외부 효과와 또 그 다음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 이런 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휘발유 가격이 비쌉니다. 디젤 가격에 비하면. 그래서 디젤 차들을 많이 과거에 권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2018년도 서울의 대기입니다. 그런데 베이징은 디젤 차를 금지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기름값, 휘발유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디젤 차를 권장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절감한 금액이 프라이빗 코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비용을 대야 되죠.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날은 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화석연료 사용,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2019년도에 이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르면 서울 시민 1,700여 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의 상황을 보여준 이 표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던 날 누적 사망자가 1,645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공기 오염, 대기 오염 이렇게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이 코스트를 절감하게 됩니다. 비용을. 어떻게? 휘발유 대신 기름을 쓴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바로 사회적 비용, 즉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마스크를 쓴다는 등 이런 것 외에도 사람이 죽어서 인적 손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은 긍정적인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부정적인 것, 이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경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염병,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절감하는 거죠. 불경제, 자동차 배기가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자, 여기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externalities를 알면 됐지.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해야 됩니다. 자, 2019년도 사회탐구 영역 경제해 보십시오. 여기 외부 효과가 나와 있죠. 이런 설명이 됩니다. 좋은 효과,
또 나쁜 효과에 따라서 보조금,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부 경제라는 용어가 있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과거에 본 시험이지만 이런 문제를 복습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번 문제 37번 문제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국어 말고도 이런 사회 탐구 영역의 공부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와 직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올해 수능에 나온 제가 빈칸 추론해서 32번, 33번 이런 문제는 진화, 유전자 이것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면 32번과 33번 문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공부는 칸막이로 국어 다르고 영어 다르고 경제 다르고 과학 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 또 사회 시간 또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영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부는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private cost라는 것을 다시 해석함에 따라서 우리는 B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던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private cost에 대비되는 social cost가 있죠. 이걸 통해서 externality는 외부 효과, 외부성으로 해석이 되고 경제 효과, 불경제 효과.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그러니까 비용 효율을 계산하는 게 왜 어려운가? 사적 비용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뭘 해야 되는가? 사회적 비용 이것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C에서 B로 연결이 갑니다. 그럼 당연히 A가 되겠죠. 이제 문제 그만둘까요? 이제 끝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해설들은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들이 말고 여기서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B와 C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읽고 분석하고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어떤 독해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 같이 공부해 봅니다. B의 문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긴 경우를. 그리고 첫 번째 문장 externality 나왔죠? 뒤에 나오는 부정사는 이걸 꾸며줍니다. to take into account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와 비슷한 말이 consideratio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이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형상. 그래서 국민소득, 물가, 실업, 환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도 있고 또 거시경제 앞에 국가 전체 차원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넣어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aggregate 여기 집합이 나왔죠. 근데 이건 조금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집합의 수준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이죠. aggregate는 이렇게 총액, 전체, 합계 이거 외에도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에 이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단어 대부분의 단어들은 쉬운 단어들입니다. 여기에는 fuel poverty 이것을 연료 빈곤이라고 하고 혹은 에너지 빈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료나 에너지의 절대적 소비량이 일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거 여러분들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3인의 가족이 사는데 최소한도 연료와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당하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우리 언론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fuel poverty 또는 에너지 빈곤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우리 aggregate 레벨을 국가 전체적인 총액 차원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런 것을 이와 같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 연결이 되죠.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this. this는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A번의 문장 길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반향 나와 있는데 뜻은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는 household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가구, 가정 나와 있죠? 근데 가구나 가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게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에서 소비의 주체로서 가정을 이루는 말을 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번역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그 나머지는 없는데 individual,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 됩니다. 앞서 나왔던 private를 가르쳐줍니다. 민간에 가르쳐주죠. 사적 또는 민간 차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게들과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콜론이 또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콜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C번의 경우에는 여기에 not easy, 쉽지 않다를 그 이하에서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직접적인 영향, 그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가게들도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왜냐면보다 예를 들면 가게들은 이렇고 기업들은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하면 쉽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시장,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건데 왜 여기다 퀘션 마크를 했는가요? 첫 번째, 이거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시장이라는 게 뭔가 이걸 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2028년도에는 이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장이 600억 달러의 시장이 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세계 각각의 에너지 효율성을 하는 이런 산업계, 제조업, 업계 이런 게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바로 단열재 시장 나오죠? 이거 바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벽에 이런 우레탄 폼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죠. 또 여기서 보면 모 회사가 단열재 제 공장 신축했습니다. 자, 여기에 직원들도 뽑아야 되겠죠. 또 공장도 져야 되겠죠. 기계도 들여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엄청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른다면 국내 건축용 단열재 시장은 2022년에 1조 5,300억의 시장이 쓴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54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코노미, 경제, 너무나 쉬운데 여기에 퀘션 마크를 썼습니다. 여기선 경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조금 더 찾아보면 두 번째 이 경우에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여기에 서방 국가들이라고 Western Economies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거 영국의 가디언지죠. 여기에도 Western Economists 이런 말들이 나오죠. 바로 이와 같이 Economics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앞쪽에 가게들은 무엇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증진시킬 수 있다. 회사들은 뭐뭐 할 수 있다. 여기에 can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could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도대체 왜 could가 쓰이느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바로 이 글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고급 영문 독해나 영문법을 가르칠 때 영어를 정말 맛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조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수능에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올해 나온 43번에서 45번 사이의 지문.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은 겨울에 눈이 엄청 오는 게 흔한 일입니다. 때때로는 몇 시간 쏟아집니다. 그리고 높이 쌓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 있는 일을 그냥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이 듣기 문제에 나온 거죠. 여기 바로 기차역에 가서 티켓을 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늘 기차 운행 안 합니다. 왜? 여기 사고 났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Can I get a taxi? 택시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죠. You could. 여기는 허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티켓 파는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You could. can으로 대답하지 않고 could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could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판단법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직설법, 이와 같이 가정법도 있고 명령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He may be rich to buy a brand new car. 이 문장은 무슨 법인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문법 책을 쓰면서 바로 이와 같이 판단법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뭐에 대한 판단? 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가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는 바로 6세 이하의 아동들은 어른들과 동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준 ability, 이렇게 세 가지를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21학년도 31번 문제에서 제가 해설한 바와 같이 바로 must have pp를 할 때는 이건 과거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여기에 있는 것을 과거로 할 때는 might가 아니고 may have bee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런 게 나오죠. 또 might have been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뭐냐? 이와 같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여기는 현재가 나와 있죠. 여기는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택시를 탈 수 있는가? 허가가 아니고 가능성을 물었죠. 나는 가능성이 좀 있는가 해서 can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하는 사람은 could를 사용했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는 아주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 이 finally 이하의 could는 어떻습니까? could 이 market for 에너지 efficiency를 이렇게 주어로 놓고 보면 must에서부터 might까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다면 must를 쓸 수 있지만 여기 could가 아래 쓰여져 있죠. 확실성이 아주 낮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고 아마도 기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앞에서는 can을 썼는데 왜 여기는 아마라는 말을 썼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외부성과 알았죠? 외부 효과 알죠? 여기 시장 실패라는 말이 있는데 부정적 외부성과 과다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단열재 시장 있죠. 과열됩니다. 단열재 시장이. 과열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과열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 총 시장의 크기는 1조 5,300억 원인데 여러 회사들이 마구잡이로 공장을 짓게 됩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열재 시장이 과열이 이루어지고 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특히 과거에 경험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조선사들 있죠. 과당 경쟁을 했습니다. 저가 수출 경쟁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국민 세금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수십조 원의 국가 세금을 날렸죠. 20조 원을 쏟아붓고도 끝나지 않은 조선업 구조조정. 이런 뉴스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록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시장, 즉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단열재 시장을 창출하고 또 거기서 공장을 짓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과열이 되면 국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글을 여기 끝까지 읽어오면서
전부 다 좋은 것들만 봤지 이 쿠드가 커버할 수 있는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스를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앞부분은 원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나오지 않고 엑스퍼트 이하 시작이 됐죠. 여기 can, could가 나왔죠.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부분에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 시장은 몇 가지 시장 실패라는 건 바로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고 사람들이 실직하고 이러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이 같은 문단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로 2021년도 올해 35번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to픽에 해당하는 부분에 unite와 divide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서는 주로 unite, unifying, unity 이런 것들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divide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의 글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글의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 문단만 가지고 설명하지 왜 뒤까지 들어가느냐? 바로 영어의 글들에는 하나의 문단 속에 모든 것이 다 논의되는 그런 문단도 있지만 문단이 잘라져서 다음 문단에서 부정적 효과를 나누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단에 대한 정보, 제가 왜 이렇게 원전을 여러분들에게 도입하냐면 문단들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고 수능에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 또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요사항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 봤죠? 이거 어렵다라고 그랬죠? 단서 찾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국어에서 이미 했고 또 사회에서도 이미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국어, 사회, 자연과학 이런 것들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영어와 다른 분야가 아닙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도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어 해석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코노미 경제만 보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죠.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기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장벽을 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어도 물론이려니와 대학에 나와서 기업에 근무하면서도 이런 글들을 읽어도 이걸 계속 경제들이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can과 could 사이는 의미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조동사로 선택할 수 있는데 끝에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 왜? 조선산업의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죠. 외부 불경제 이게 엄청났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7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단 하나만 보지 말고 제가 이번 글을 통해서 또 지난번에 글을 통해서 문단과 문단 뒤에 있는 문단과 앞에 문단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비록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보지 않지만 뒤에 그런 문단이 있다는 것. 그런 종류의 글이 있고 또 하나의 문단 속에 완전히 모든 게 처리되는 문단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문단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를 끝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어둡고 힘든 시대죠. 근데 여러분은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또 거기를 나와서 여러분 먼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소망과 꿈이 있죠. 이거 우리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꿔주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이 가꿔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무에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해서 여러분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무는 남의 힘에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린 힘을 내고 또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하십시오.